미래형 인재를 키울 때에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지난 시간까지는 교실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선생님과 학생 관계는 어떻게 형성이 돼야 될지, 또 어떻게 미래형 인재가 아주 융합적인 그런 지식 융합적인 그런 인재로 커갈 것인지 하는 대화를 했습니다만은,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은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또 학교에서만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그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또 함께 대화를 해보고자 합니다. 근데 저희 학교에 한 학생이 입학을 했는데, 그 학생의 가정은 정말 누구 못지 않은 그런 훌륭한 가정이었습니다. 부모님 다 엘리트 교육을 받았고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전문 직종에 종사를 하는 그런 분이셨고, 또 자녀를 여럿을 두고 있어서 다른 자녀들도 다 잘 키우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저희 학교에 오게 되면서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어떤 말을 하냐면은, 나는 이 세상에 잘못 태어났어요. 내지는 내가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구박덩어리인지 모르겠어요.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가 아니라 아마도 집에서 너는 왜 이래? 또는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해? 너는 왜 이렇게 장난만 치고 잠만 자니?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아이가 주눅이 들어서 학교에 들어오면은 자존감도 없어지고, 나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하고 관심 끌기 위해서 다른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이제 한국에 학교에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이제 저희들하고 만나고 선생님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좀 좋아지는 과정을 거치다가 주말에 또 이 가족들하고 같이 긴 시간 보내면서, 또 전에 다니던 학교의 학생들을, 친구들을 또 만나게 되면서 또 그런 모습이 돼가지고 월요일 날 또 등교를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은, 학교에서 자존감을 높여서 이렇게 상승시켜 놔도, 또는 그 친구들에게 돌아가고 집에 돌아가면 가정에서는 또 다른 아이들은 더 잘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로 좋은 역할을 하는데 너는 왜 이래? 라는 지청꾸러기가 돼버리니까 아이가 좀 말썽쟁이로 그냥 남는 그런 모습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것을 보고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당연히 부모님도 답답하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고 욕심이 앞서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겠지만은, 사랑하는 아이에게 전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존감을 깎거나, 또는 그 아이들이 좀 이렇게 열등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표현을 해서는 그 아이들 성장에 막대한 지장을 가집니다. 자, 이런 케이스를 보면서 아무리 엘리트 집안이고 부모님들이 그런 좋은 교육을 받은 분들이다 하더라도 부모로서의 생각을 조금 더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고 가정교육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되었습니다. 가정교육이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교육을 하는 것은 어쩌면 지식과 또는 지혜, 또 여러 친구들과의 교우관계, 그리고 또 연합하고 융합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겠지만은, 가정에서는 우선 사랑이 우선이잖아요. 그리고 가정이 모이는 것을 보면은 아버지와 엄마가 있고 하늘과 땅이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생명의 잉태가 있고, 그리고 작은 우주가 만들어져서 정말 좋은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진 곳이 가정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 가정이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말다툼의 현장이 되기도 하고, 또는 부부 간의 갈등이 아이들한테까지 퍼져나가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지만, 어찌 했건 간에 그 가정이라는 이 조직, 유닛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만들어주신 유일한 기구가 바로 가정입니다. 그 가정에 오는 그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받아들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부부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가정이니 이렇게 좋은 가정을 이루어줘야만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좋은 가정을 이루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지요.
근데 그 가운데 주신 아이들을, 자녀들을 교육하는 문제, 이 문제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그 관계에 있으니 아침 저녁으로 만나고 저녁에 잠자리까지 봐줘야 하고 진짜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서 키워놓으니까 나중에 점점 성장해 가면서 부모님 속을 썩이기도 하고 또는 순종해서 너무너무 잘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이 가정에서 만나는 가족이라는 것은 온 우주가 같이 존재하는 것과 같은 그런 중요한 의미가 배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교육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그 때로는 뭐 이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자조 섞인 그 말들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새 뭐 수저론도 뭐 흔히 등장을 해서 코미디에서나 하는 이야기를 온 사회가 그것을 들고 신문들이 말하고 있고 텔레비전이 말하고 있고 뭐 그래서 무슨 사회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일은 없어야 하죠.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발전시킬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데 개천에서 용나도록 해야 되는 것이 교육입니다. 평등하게 교육하고 가정에서 교육하면서 또 학교로 이어지고 학교에서 공부한 것이 가정으로 이어지고 이렇게 돼야만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우리 저희 학교에서는 그 뭐 부모님들을 초청해서 강의를 하면서 부모님들과 함께 교육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에게도 말씀을 드리고 학생들에게도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육의 현장을 구가해 가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가정교육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 유대교육을 빼고서는 또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이 유대인들의 가족관계, 우리는 뭐 동양에서 우리 한국이 굉장히 유교적인 국가로서 가정 중심으로 가화만사정이라는 단어를 걸고 있고 정말 집안이 편해야 된다 뭐 이런 그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하지만은 유대인 가정은 더 특수한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이스라엘에 살면서 느껴보면은 그 유대 가정이 우리 한국 가정보다 더 가족적이다. 그리고 대가족적이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데 유대 가정의 교육은 전통적으로 어머니가 감당을 합니다. 어머니 교육을 하는데 이거는 뭐 세계적인 표현으로 Jewish mom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 유대인들의 가지고 있는 엄마라는 감정이 매우 독특하다. 매우 특별하다. 그러니까 그 엄마라는 단어를 유대인들은 들으면요.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잔소리를 하는 상이 크게 있습니다. 자녀들이 뭐 잘못하나 잘하나 부모님이 교육해야 되는 것을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Jewish mom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으면 아주 수다가 대단한 그런 어머니 이런 그 상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유대 어머니가 이 표현도 보면은 유대 어머니가 말씀하시니 조용히 하자. 이런 이야기죠. 정말 우리 그 유대인 엄마는 특별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에서 학부모 교육을 해보면은 학부모 교육을 참석하는 부모들이 70%의 부모님들이 모두 학부모 교육에 참여를 합니다. 이 교육이 요즘에 우리에게 전해져 오는 이야기가 아들러라는 이름이 가끔 등장을 하는데요. 아들러는 그 프로이드와 같이 그 같은 시대에 살았던 그 심리학자예요. 정신 분석학자이기도 한데 이분은 행동을 중심으로 교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분입니다. 프로이드는 주로 성적인 문제를 가지고 정신 분석을 했다면은 근데 이 아들러의 심리학, 행동 교정학 또는 분석 이 계통을 통해서 교육학적으로 발전을 시켜 놓은 것이 바로 유대에서 이스라엘에서 하고 있는 부모 교육입니다. 부모의 행동 교육이죠. 이런 교육을 우리가 통해서 보면서 유대 사회가 변한 것은 부모들이 부모 교육에 참여하면서 아이들을 교육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는 겁니다. 부모 교육에 대한 열의가 높고 어머니 중심의 가정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 유래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 성경에서 찾아보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말씀이기는 합니다만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등장했던 모세를 교육했던 어머니의 교육, 더군다나 당시에 그
이집트와 이집트의 정치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그 외부의 침공을 받았을 때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유대인들이 이집트인들에게 협조하지 않았던 그 문제로 인해서 결국은 그 유대인들이 그 배척을 당하게 되는 이런 환경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서 저 사람들이 성장을 계속해서 성장을 하게 되면은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은 또 다른 전쟁이 있을 때 우리한테 반대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이집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사내 아이를 낳으면은 다 죽여라 하는 그런 그 명령을 하게 되죠. 다시 말씀드리면 인구 조절 정책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레위 지파의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서 태어난 모세가 정말 태어나자마자부터 건강하고 그리고 우렁차고 이러니까 그 아이를 차마 죽이지를 못해서 태어난 지 얼마 만에 이렇게 우리 그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발라서 물이 안 새게 하고 그 안에 아이를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 보내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누이가 뒤를 따라가면서 보고 있다가 그 모세를 강에서 건져내는 그 이집트 공주, 그 공주에게로 달려가서 내가 유모를 구해 올 수 있다라고 누나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집트 왕자로 성장을 하게 되는 모세의 그 유모로서 교육을 했던 것이 바로 어머니인 그 요게벳이죠. 그 요게벳의 교육으로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치마에 싸고 그리고 젖을 물리고 키우는 사이에 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 이런 것들을 교육을 했기 때문에 40년 뒤에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그렇게 그 열정을 태울 수 있었고 나이 80에도 그 이스라엘 민족을 잊지 않고 출애굽을 지켜내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그 율법을 받아서 십계명을 전했을 뿐더러 이스라엘의 이 나라가 형성되게 하는 역할까지 모세가 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지도자를 키운 것이 바로 어머니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머니의 힘이라는 것은 무궁무진하다, 매우 막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머님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어머니 역할보다 훨씬 덜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영향력 대단해요. 대단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요.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그대로 와서 카피합니다. 그러면은 집에서 무슨 말을 했구나. 선생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지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선생님들에 대해서 한마디 잘못된 말씀을 하시면은 그 생각이 아이에게 들어갔다가 아이의 입을 통해서 그 선생님에게 바로 전하게 돼요. 근데 그렇게 되리라는 것을 생각 안 하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선생님이나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가 그렇다고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못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잘못 전달이 되게 되면 그 아이들 마음에 그것이 들어와서 자리 잡게 돼요. 그러면 학교에 와서 선생님을 존중하지 못하는 그런 행동으로 나오게 되죠. 여러분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 만약에 부모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야기를 아이 앞에서 했다가는 그 아이가 집에 가서 다 일러주지요. 그러면 어머니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님 마음이 그 쌍방 효과로 같은 맥락에서 같이 교육을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집에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뭐 어려운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학교에도 그렇게 영향을 끼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유대 가정에 보면은 우리가 그 자녀 교육을 하면서 특별히 매 주일마다 안식일마다 행사를 하게 되는데 그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게 이게 우리가 안식일을 맞이한다 그러잖아요. 뭐 금요일 해지는 시간부터 토요일 해지는 시간까지를 온전하게 하루를 하나님과 지내는 시간으로 온전하게 쉬는 시간으로 삼습니다. 그 시간을 지낼 때에 먼저 어머니가 촛불 2개를 들고 탁 켜서 들고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물론 집 안에서 하지만은 이거 예배드리는 장소로 가지고 들어와서 창가에 이렇게 촛불을 딱 두고요. 그리고 빛으로 그러니까 뭐 요즘 같은 세상에야 뭐 전기가 들어와 있고 하지만은 그래도 상징적으로 촛불을 켭니다. 촛불을 켜고 그리고 빛으로 오신 우리 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러지는 않지만은 유대 가정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어서 생명이 되어 주시고 하는 것까지 구약적인 모든 것들을 다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빛을 밝힌 상태에서 예배를 주도하고 아이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식사를 같이 만찬을 같이 합니다.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 집안을 청소하고 식사를 준비를 하고 하는 날로 금요일을 온전히 씁니다. 온전히 하루를 그렇게 씁니다. 가족을 위해서. 그러고 난 뒤에 예배를 하면서 아버지가 아이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은 자녀들이 어떻게 성장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잘 성장을 하겠어요? 근데 자녀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하려면은 그 자격을 아버지가 가지려면은 존경을 받고 그리고 계속해서 사랑을 받아야만 자녀들로부터 그런 리스펙트가 있어야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녀들이 아버지를 무시하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내가 축복 기도 해줄게 그러면 머리 뒤밀고 오나요? 속으로 아버지나 잘해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십상이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평소의 삶이 정말 아이들한테 귀감이 되어지고 이렇게 됐을 때에 나오면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하는데 아브라함과 같이 모세와 같이 정말 이 미리암과 같이 여자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을 일일이 불러가면서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런 축복이 이 자녀들에게 있도록 말해요. 그게 아버지의 축복권 아니에요.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했던 축복이고요. 이삭이 또한 후손들에게 했던 그런 야곱이 자녀들에게 했던 그런 축복 기도들입니다. 그 기도를 지금도 이어가고 있거든요. 이런 가정이 매우 축복받은 가정으로서 이스라엘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교육의 현상을 보면은 우리와는 조금 다른 이런 면들이 좀 있는데 가족의 유대감과 소속감을 확실하게 길러줘요. 확실하게. 너는 누구다. 그러니까 전부 아브라함 후손이니까 아브라함 후손으로서 한민족으로서 어떤 지도자가 돼야 하고 뭐가 돼야 되고 절대로 꼬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머리가 돼야 되고 뭐 이런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절대로 다른 사람들한테 지라는 교육을 안 합니다. 우리도 물론 그렇게 하겠죠. 그렇지만 체계적으로 너희들은 머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교육을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대 가정에서 보면은요, 신년이 되어지고 하면은 반드시 생선 머리를 요리를 해가지고 먹입니다. 생선 머리를 통째로 올라와요. 머리가 되라. 머리가 되라. 어? 꼬리가 되지 마라. 그리고 이 아이들한테 교육하는 것도 보면은 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면서요, 거기에다가 사과에다가 꿀을 발라가지고 때는 사과를 요리하기도 합니다. 꿀을 발라가지고 단 사과에다가 아주 다른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은 이와 같이 꿀송이 같이 달다라고 교육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떠날 수가 없죠. 그리고 항상 지도자가 돼야 된다, 내가 리더가 돼야 된다, 뭐 성취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어머니로부터 듣고 계속해서 해왔으니 그렇게 살지 않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 가정교육에서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면은 이런 자기 뿌리 교육을 함으로써 이렇게 아이들이 언제든지 가족의 소속원으로서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는데, 이 가정 안에 모인 것이 뭐 누가 크다 작다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절대로 손가락 4개가 모이는 것 같이 이렇게 서로 크고 작고 간에 다 같이 특성이 있고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고 모습이 다르다 하는 것부터 이제 교육을 해가는 것이 가정이죠. 그래서 못생겼다라고 지적할 이유도 없고요. 공부를 못한다라고 해서 지적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집에서부터 서로 다르다는 것을 교육을 하니까요. 친구들 간에 못생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은 정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아이들 간에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싸움을 하게 되겠어요, 그죠? 근데 아이들한테 다르게 생겼어.
우리 엄마는 이렇게 이쁜데 저 친구 엄마는 정말 뭐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은 다를 따름이야. 잘생기고 못생긴 것도 없고 잘 살고 못 사는 것도 없고 서로 다르게 살 뿐이고 이렇게 교육을 하면은 얼마나 좋은 균형 감각을 갖추고 있는 그런 지도자로 성장하겠습니까? 만약에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이 사람은 나쁜 사람, 흑백으로 가르쳐 놓으면은 나중에 흑백 논리로 딱 무장을 해서 나하고 친한 사람, 안 친한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죠. 자, 이 아이들이 가정에서 먼저 이 소속감을 가져야 합니다. 엄마, 아빠와 나는 이 가정의 일원이구나 하는 이런 소속감을 가져야 되는데 이 소속감을 가지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고요. 학교에 와서도 친구들하고 사이에도 조금 전에 그림 보신 것 같이 친구들하고 사이에서도 이 함께 어우러지지 못하면 외톨이가 되는 거 이것이 소위 뭐 왕따라고 하는 문제죠. 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 소속감의 결여에서 오는 문제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아들러 심리학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이상한 행동을 한다. 좀 수업 시간에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집에서도 엉뚱하게 무슨 뭐 그릇 같은 걸 깬다든지 뭐 문을 쾅 닫는다든지 문을 쾅 닫는 이유가 뭡니까? 나 화났어요 엄마 하는 표시거든요. 그리고 이 수업 시간에 막 떠드는 이유는 뭡니까? 선생님으로부터 주의를 끌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 이유를 알면은 너 하지 마라고 제지하는 대신에 그래 너 무슨 문제가 있구나 하고서는 안아주고 알아주고 한 번 더 이야기를 경청해주면 그 문제는 금방 해소가 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다 너 문 꽝 닫고 들어갔어? 나랑 싸우자는 이야기야 하면 싸움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자연스럽게 저 아이가 나한테 관심을 끌기 위해서 하는 일이구나 하고 생각을 한 번만 더 하면은 얼마든지 그래 뭐 필요한 거 있니? 내가 해줄 거 있어? 하고서는 관심을 좀 표현해 주면은 금방 해소가 되는 문제죠. 그러니까 이런 특별한 행동을 하는 경우들도 소속감의 결여에서 옵니다. 이 소속감이라는 것은 어머니가 또는 부모님이 반드시 아이하고 삶을 쉐어를 해줘 나누어야 되는 겁니다. 어머니가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은 아이들한테 질문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은 오늘 하루 종일 엄마한테 있었던 일을 아이한테 알려주나요? 그러지 않죠. 그렇죠? 그렇지만 아이도 엄마하고의 관계에서 가족과의 관계에서 알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어머니는 무슨 일을 하셨을까? 나한테 왜 질문만 하고 엄마는 왜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살았다고 이야기를 안 해주시지? 여기서부터 이 빌롱링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소속됐다는 것, 같이 안다는 것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개인적인 심리학을 통해서 더 밝혀지겠지만은 사람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어리나 나이가 많으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이 소속감을 못 느끼면은 집에 들어가기 싫어합니다. 사람은 어디까지나 언제나 내가 있어야 할 곳에 내가 있어야 한다는 걸 알거든요.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인가? 학교 가는 시간에는 학교에 있어야 되죠. 근데 학교에 소속감이 없으면은 학교를 가기 싫어합니다. 집에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가면은 나를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내가 그 가족의 일원인지 외톨이인지 방에 혼자 들어가면 아무도 관심을 안 써.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집에 가기 싫어하죠. 그렇게 되는 거를 우리가 좀 한 번 더 깊이 생각을 해보고 이 소속감을 주는 것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 집에 내가 있어야 되고 내가 사랑받고 내가 필요한 존재로 인정받고 있음을 잘 알게 해야만 하는 거죠. 이 소속감이 있는 사람은 세계 속이 세계가 바로 내가 있어야 할 곳이다 라고도 나중에는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인을 만들고자 하는데 세계인을 만들려면은 세계에서 나를 필요로 한다. 글로벌이 나를 필요로 한다. 이런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합니다. 우리 집에서 내가 필요하다. 라는 존재가 돼야 집안을 빛내는 인물이 될 거 아닙니까? 학교를 빛내는 인물이 되게 하려면은 우리 학교에는 내가 반드시 필요해 이런 소속감이 있어야만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그 소속감이 결여되면은 여러 가지 이상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소속감이 있도록 여러 가지 역할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